네, 반갑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좀 약간 급등세 보여줬죠. 그래서 2차 전지를 일단 앞세운, 그런 코스닥의 강한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많이 살아났고요. 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반도체 쪽은 오늘 조금 약한 모습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걔네들은 또 그렇게까지 많이 밀렸다는 느낌은 안 받고, 잘 버텼다. 강보합, 어쩌면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보합 수준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고요.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들, 중소형 종목군들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자동차 쪽도 오늘 잘 올라갔고요. 배터리나 2차전지 쪽은 아주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기분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데는 일단 수급이 어느 정도 일조를 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를 많이 실어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 올라가다 좀 만 듯한 느낌이죠. 아침 시점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아침에 일찍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다지 큰 어떤 성과를 올리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대신에 어제 시점이거나 또는 그 전부터 매수해 놓은 것들이라면 오늘 반등을 통한 어떤 강세 흐름을 좀 예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매수 포인트로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생각되지만, 그래도 분위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았다 생각은 좀 듭니다. 유지는 잘 됐죠. 상승 기조가 유지가 잘 됐다는 거,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서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 코스닥 지수가 오늘 2.5%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8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고, 자, 코스닥 지수 역시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반등이 나가니까 조금 반가운 듯한 느낌이죠. 자, 아래쪽 지지를 지켜줬다는 느낌이 있고요. 위쪽에 저항대가 있지만 아직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오늘 CPI 지표 발표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와 줄 수만 있다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산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주 초반부에 나타나는 강세 흐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수요일 또는 목요일 장세까지만 이어진다라면 그래도 주 후반부에 넘어가는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이 약하게라도 계속 좀 이어지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금융투자가 오늘 5,600원 미친듯이 사댑니다. 무엇을 샀을까요? 시장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집중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떨어져서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니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외국인들도 그래도 2시 넘어서까지 계속 순매수 기조 유지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좀 떨어졌거든요. 1,000억도 안 되는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의 규모는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군들은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으로는 강하게 또 매수가 들어간 모습이었어요. 환매에 따른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에 일단은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겠죠. 완전히 반대적인 부분이에요. 기관 쪽이 코스피 쪽을 책임졌다라면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을 책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개인들은 양 시장 모두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2차전지 쪽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개인들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을 가능성이 높겠고,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팔아먹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죠.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삼성전자 플러스 마감이 됐네요. 78,000원 나쁘지 않죠? 좋은 수치로 마무리됐고요. 하이닉스가 1.3% 정도 떨어지면서 약간 몸통이 큰 그런 포지션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조금 더 떨어져서 126,000원, 7,000원 요 정도 나타나면 매수 타이밍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상황 보면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홀딩만 하시면 되겠죠? 자,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5%대 상승하면서 상승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이 한 번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치더라도 저항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주춤거릴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가능할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 홀딩스 역시 4%대 상승이었고요. LG화학, SDI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포스코 퓨처엠은 7%대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자동차도 잘 올랐습니다. 1%대 상승, 기아도 1.5%대 상승,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떨어진 종목은 하이닉스하고 삼성물산 이 정도인데 뭐 거의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변동성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3%대 상승률 계속 유지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흐름이니까 AI 관련한 부분에서는 또 네이버 관련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대부분 많이 올랐고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HMM이 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빠진 거는 어제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특이하게. 근데 조선주들 조금 다시 약세 전환이 되는 모습이 좀 있네요. 그죠?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네 이런 거 아까는 플러스였었는데 그죠?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고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플러스 나오긴 했는데 별로 티가 안 나요. 조선주들 약세 흐름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한미반도체는 다행히도 3%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또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고점대 형성한 즉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의 어떤 하락을 주도했다라면 오늘은 그런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가면서 네, 분위기 좀 만들어줬습니다.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정도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뱀이 9%대 아침보다 더 많이 올랐죠. 상승 포인트가 딱 만들어져서 단기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수치로 또 만들어져 있는데 이 연결된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더 올라서는 될 거 아니고요. 며칠 정도는 더 올라가서 30만원대 회복을 해준다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공매도 환매라고 한다라면 큰 의미 없이 단기적 상승만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환매인지 여부는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NF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모양새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은 네, 생각보다 좀 약세네요. 네, 좀 더 올랐을 것 같았는데 올랐던 부분들 많이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SM은 그냥 본전, 네, 펄어비스도 오히려 마이너스 마감 이렇게 되면은 네 기대감을 좀 가지기 어렵죠. 하지만 많이 안 밀렸다는 것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ISC는 12% 올라가면서 어제 떨어진 거 다 복구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이거 대단하다, 그죠? 자,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쪽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죠? 네. 코스닥 쪽에서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았다 이런 정도, 그다음 2차전지가 좀 강하게 올랐다, 시종 상위 쪽 움직임이 있었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면 오늘은 계좌 상승률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침보다 더 좋아졌겠죠. 자,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1269개 종목이 68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300개가 하락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713개 상승 182개 하락, 그러니까 482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지금 20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상승했겠죠. 네, 20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상승했다. 뭐 아침보다 더 나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이고요. 자, 상승률 먼저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넥스트 아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죠? 롤러코스터. 태고사이언스 갑자기요. 네, KC 이거는 아침부터 있었고요. SY 스틸텍 역시 마찬가지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현대 BNG 스틸, 메가터치, 해성옵틱스, 해성옵틱스 좋아요. 그 다음에 경보제약, 스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좀 됐고요. 많이 올라왔네요. 아침보다 많이 올라왔고 분위기도 또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넥스턴 바이오도는 15% 정도 상승했네요. 티는 잘 안 나지만 이렇게 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아진산업도 오늘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식인데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6개, 46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9%까지 확장해서 보면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비보존제약이 63위권에 들어가면서 63위권에 들어간 종목이 오늘 네,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포인트도 좀 올라왔을 것 같죠? 네, 4.57까지. 네, 아침에 3.9였는데요. 지금 4.57. 네, 조금 더 올라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은요, 한국 무브넥스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단기적으로 변동성 커지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근데, 아직은 61선 지키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21선 깨지면 매도하자 생각하셨을 텐데,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리니까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매물대 지지가 좀 있어요. 6,000원 정도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뭐 실적 뉴스 나왔나요? 뭐 때문에 갑자기 밀렸을까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실적이 나왔군요. 실적 나오면서 주가 밀리는 모습이었죠? 네. 요게 왜 그랬을까? 지난 분기가 좀 안 좋았을까요? 지난 분기보다 조금, 네, 지난해보다 조금 안 좋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연간 실적으로 봐서는 이미 전년도 넘어섰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엔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엑시콘, 그 다음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이제 4개 종목 정도, 우선주 빼면은 3개 정도 변동성이 있었다.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쭉 내려보면요, 1% 정도. 이건 아침하고 변화가 없다. 그죠? 네, 하락 포인트는 아침하고 변화가 없는데, 상승 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을 보면은 오늘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상 올라가신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는 뭐 2에서 3% 정도 범위 들어오시면은 잘하신 것 같고요. 뭐 그거 관계없이요. 뭐 한 1%대 이상만 상승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 정도 이상은 상승하셨을 것 같고, 그보다 조금 더 쓴다 그러면 한 3%까지도 계좌 상승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 먼저 살펴보죠. 오늘 금융투자가 주도를 했으니까 한번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사들였네요. 얘네가 지수를 방어하니까 맘 놓고 때렸군요. 얘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해가지고 코스닥 같이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거의 집중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SDI, 기아, 자동차. 지금 얘네들 금융투자 쪽에서 자동차와 반도체에 집중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쪽은 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조금 팔긴 했는데 오늘 상승률은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일단 주도한 모습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이런 쪽이고요. 포스코홀딩스나 뭐 LG화학 뭐 등등등 있긴 있는데 뭐 이쪽부터는 이제 매수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매도는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뭐 이오테크니스, JYP엔터, 차이나 전기차 등등등 뭐 근데 여기도 매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매수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얘네들은 뭐 한 게 없지만 SK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죠. 네, 이 부분 매도가 좀 나왔고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고요. 즉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는 것 같죠. 기관 쪽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팔아먹으면 그쪽에서 받아먹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팔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또 매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해먹겠다 이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현대차 팔고 기아차 사고 아주 얘네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물량 자체로서는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이닉스 좀 팔아먹은 거, 포스코홀딩스 팔고 있는 거 이거 제외하고 나는 그다지 크게 물량적으로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포스코 DX나 이렇게 시중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죠. 그 외에는 뭐 네, 크게 볼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매수가 좀 들어와 줬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고퍼스 쪽 매수가 있네요. 더 하락한다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아먹었는데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기아차, 삼성전자 팔면 안 되는데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위쪽에 저항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 횡보 구간을 이용한 그런 자잘한 반등이거나 자잘한 하락을 통해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500포인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친다라면 삼성전자가 이제 8만원대를 돌파하거나 75,000원대만 돌파하게 돼도 2,500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네, 금방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말로 가면 더 좋아질 거고요. 뭐 11월, 12월만 하더라도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가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보자고요. 네, 오늘 저녁 미국 증시 CPI 지표 발표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